자, 이제 그럼 진행해보자. 자, 일단 fx라는 i는 일단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얘네 두 개의 실근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자, 근데 얘를 한번 집중해볼까? 이 xn제곱 마이너스 64라는 i는 n이 일단 뭐라 했지?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요 i를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겠죠.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자, 그럼 너네들한테 퀘스천 들어옵니다. n은 짝수여야 될까요? 홀수여야 될까요? n은 자연수입니다. 근데 fx는 지금 근이 두 개입니다. 근데 그 두 개는 각각 중근이어야 됩니다. 그럼 n은 짝수여야 될까요? 홀수여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근을 가져줘야 돼요. 자, 그럼 왜 홀수라고 생각했어요? 실근이 하나. 저 얘기했어. 실근이 하나. 실근이 하나여서? 끝. 좀 더 살을 붙여줘. 자, 다시 이 f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근데 가족권에 의하면 그 실근은 중근이어야 돼요. 중근은 중복된 근이에요. 근데 알파, 베타라는 걸 가졌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하나씩 가질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럼 이걸 각각을 한 번 더 가져야 돼. 그럼 근을 한 번 가지면 될까? 두 번 가져야 될까? 두 개 가져야겠죠. 근데 오늘 잘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결국 n은 뭐 해야 돼? 짝수여야 돼. 짝수여야 근이 두 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알파, 베타랑 근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도 알파, 베타랑 근이 나와야지 알파하고 알파, 베타하고 베타가 중복된 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쌤이 하고 싶은 말 다시, xn제곱 마이너스 64 fx라는 i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형태로 적힌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물론 n이 몇 차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게 뭐 2차인지 알 수 없잖아, n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쓰는 건 위험하겠지만 결국 n은 짝수여야 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짝수라는 사실까지 알았고요. 그러려면 다시 돌아가자. 그럼 얘는 다시 이제 얘를 분석하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게 n이 짝수여야 돼. 그럼 두 번째로 이걸 만약에 어떠한 gx라고 적게 되면 이 함수의 특징은 뭘까요? 이 함수의 특징. 우함수죠. 예, 우함수입니다. 왜? 짝수차로 구성된 함수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까 쌤이 그냥 알파, 베타를 했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그냥 갖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림 이거잖아. 얘를 그렸을 때 x축, y축 잡아주면은 요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겠죠. 그럼 실제로 이걸 0이라고 잡았을 때 이 x 값을 찾으면은 n 루트 64라고 잡아줄 수 있겠지. 근데 n이 짝수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n 루트 64하고 마이너스 n 루트 64 이렇게 두 개를 갖게 되겠죠. 여기까지 쓴 말이 됐니? 그럼 실제로 이 fx도 자 다시 요게 지금 근이라고 세팅을 시켜놨어요. 우리 이게 근이에요. 근데 중근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xn제곱 마이너스 64만 갖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 두 근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개는 누구도 가져야 돼요. fx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fx 식이 최고차항의 수가 1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잘못 썼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니? 그러면서 이제 나조건 다시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루트 뭐 이거 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야 근데 뭔가 이상하다. x에 대한 방정식 야 뭐 n이 자연수가 그럼 n이 짝수면 되는 거고 뭐지? fx가 이걸 갖고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고 그럼 이거는 자 여기까지 만들었죠? 전개한 건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다시 얘를 이제 지수법칙 이용해서 바꿔주면은 2에 n분의 12제곱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근데 쌤이 잠깐 놓친 게 나조건 잘 보면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음의 정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어떤 형태여야 돼요? 일단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 형태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결국 n은 어때야 돼? 12의 약수여야겠죠. 그중 짝수. 그치? 그럼 10의 약수 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중 짝수니까 2, 4, 6, 10 이렇게 체크가 되겠지. 그럼 다 더해주니까 답은 몇이야 이거? 24예요. 이렇게 되네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 일단 얘는 나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 베타란 근을 가자면은 그게 실근인데 그 실근이 중근이어야 되므로 요 아이도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가져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이 결국 두 개여야 되는 거잖아, 왼쪽의 아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 n이라는 아이는 홀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홀수일 때 특징이 몇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근 한 개였잖아. 그래서 n이 짝수가 된다는 걸 여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록 n이 있지만 몇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럼 결국 알파 베타를 정해준 거니까 fx도 이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fx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까지 전개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fx가 최소값이 음의 정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자연수 된다는 거죠. 그래서 n값 정리해서 다 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 문제도 해볼게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어디에 읽기 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방금 지나갔구나. 야, 너네 눈썰미 좋다잉. 에이, 너무하네. 뭐 몇 분 안 걸리니까. 자, 그럼 쌤 이거 캡처할 동안 저 거기 132번 문제 좀 봐볼래요? 자, 읽어봤죠? 요 아이 어디서 보내 갔지? 마풀 교과서에서 한번 푼 적이, 비스무리한 문제를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자, 접근해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fn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고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와우, 그리고 21번 문제입니다. 라고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10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fp 곱하기 fq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지. 그때 모든 순서상 p, q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pq는 10 이하의 두 자연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fn을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요걸 지수꼴로 다 바꿀게요. 그럼 요거 지수꼴로 바꾸면 3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4분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2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4분의 n제곱이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게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나눠지고 있죠. 이렇게 멍 때려. 멍 때려. 아니야? 아니야? 아, 오해했구나. 자, 근데 문제가 FP랑 FQ랑 곱하지. 근데 PQ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우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당연히 뭐 할 생각을 해야겠어요? 케이스 나눠야죠. 크게 몇 개로 나눌래요? 만약에 너네가 케이스 나누면 3개면 돼요. 원래는 4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짝짝, 짝홀, 홀짝, 홀홀. 근데 어차피 홀짝이나 짝홀이나 상관없을 거야. 그냥 곱하기 2 때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둘 다 홀수일 때라고 해볼게. 자, 그럼 홀수일 때라고 해보면 PQ는 둘 다 여기에 대입을 하겠죠. 그럼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이제 FP를 위에다가 대입하니까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FQ는 이렇게 곱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얘네 둘은 이미 뭐가 됐어요? 계산하면 3이라는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럼 요 아이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지. 그럼 그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뭐여야겠어? 아, 잠깐만, 잘못 썼다. 아, 그렇죠. 4의 배수라고 적어야겠죠. 그럼 P 더하기 Q 더하기 2라는 아이가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PQ의 최대는 10이. PQ의 최대는 10이야. 문제 써있어. 10 이하의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그럼 둘이 더했을 때 최대는 몇이야? 일단 20이겠지. 그래서 4의 배수니까 일단 20까지 적어 놓을게. 물론 너네 생각에는 뭐 여기서 뭐 필요 없는 거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P 더하기 Q를 계산하게 되면 2, 그 다음에 6, 10, 14, 18 이렇게까지 적히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맞게 PQ를 한번 찾아보자. 자, 2이려면은 둘 다 몇이면 될까요? 1이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케이스 나왔으니까 조심. 홀홀이야. 자, 그럼 6이 되려면 1, 5, 3, 3이죠. 그래서 3, 3 적고 1, 5 적을게요. 그럼 모두 되겠어요? 그렇죠. 5, 1도 되겠죠. 그리고 10 될 때는요? 1, 9, 3, 7, 5, 5.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5, 5, 3, 7, 7, 3도 쓸게요. 1, 9, 9, 1. 혹시 서로 다른 자연수란 말 없죠? 이런. 우린 열심히 세야 돼, 지금. 자, 그럼 그 다음에 14가 될 때는요? 1, 13은 이제 빠져야죠. 5, 9. 끝? 없냐? 7, 7. 그러니까 5, 9, 9, 5, 7, 7. 이렇게 적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18일 때는 9, 9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디야? 안 되죠. 4는 짝수인데. 우리 홀홀일 때. 됐죠? 그래서 이거 잘 쓰면서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짝짝 해보자. 짝짝.
그럼 짝짝이니까 얘네 둘 다 아래식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p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q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은 이미 뭐예요? 계산하면? 그래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3의 4분의 p 플러스 q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p 플러스 q가 4의 배수면 되는 거지. 그럼 p 플러스 q를 적어보면 4, 8, 12, 16, 20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pq 찾으러 갑시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1호라고 했으면 5일까지는 다 안 쓸게요. 그냥 곱하기 2 때려버릴게. 자, 그럼 처음에 4 나오려면은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2면 되겠죠. 다음 8이려면 8이려면 그렇지. 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이려면 그렇죠. 20 되고 48 또 그렇지. 자, 16은 10하고 6하고 88 마지막 20은 10씩. 자, 그럼 얘네들은 곱하기 2 해봐야 의미 없는 애죠. 그래서 이건 한 개예요. 그래서 4 더하기 88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빨간색으로 체크한 얘네들은 순서 바꾼 것도 세줘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니까 8. 얘도 13개네? 쳇. 다음 홀짝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는 위에 들어갈 거고 하나는 아래 들어갈 거야. 얘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가장 마지막에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P는 짝수라고 하고 P가 홀수라고 하고 Q가 짝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P니까 위에 들어갈 거고 짝수니까 아래 들어갈 거예요. 아닌가? 오히려 간단한가? 그럼 이때는 얘랑 계산이 가능해지죠? 그럼 3에 4에 q 플러스 2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얘네 둘 계산하시면 2에 4분의 p 플러스 3제곱이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아, 오히려 간단할 수 있겠다. 그럼 이게 각각 뭐면 돼? 얘네들이 분자는 4의 배수면 되겠죠? 그럼 PQ 바로 써볼까? P부터 하자. 아, 그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네. P가 가능한 거는 그럼 몇부터 가능할까요? 여기 P 1 또 5 또 9 이렇게 하겠죠. Q가 가능한 건 2 6 10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얘들아, P가 1이면 반드시 Q가 2여야 돼? P가 1이면은 Q는 2, 6, 10 중에 하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경우에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되겠죠. 1일 때 3개 가능하고 5일 때 3개 가능하고 9일 때 3개 가능하니까 그냥 그걸 3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1하고 답 계산하면 답이 있어 없어? 왜 없어? 짝콜 안 했잖아. 근데 짝콜은 할 필요 없다고 했었죠. 곱하기 몇 하면 되니까. 예. 그럼 26 더하기 18이니까 답은 44. 5번이 되는 거예요. 할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이게 21번이에요, 지금. 그리고 요건 아마 이제 쌤만 이해할 거예요. 마플 교과서 한번 풀어본 적 있다는 게. 우리 막 그때 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몇이다 뭐 그런 문제 풀었었잖아.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 제가 다시 쌤은 또 캡처를 하겠습니다. 문제 잠깐 읽고 계세요. 자, 133번. 자, 문제 읽었죠?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21번이네요. 고3 겁니다. 자, 자연수 M에 대해서요. 자, 집합으로 이렇게 줬죠. 자, 집합은 봤더니 자, A, B라는 원소를 나는 가질 거예요. 순서상의 원소로 갖는 거죠. 근데 그거의 특징이
이 A는 잘 보면 여기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B는 우변의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A제곱을 한마디로 하면 2의 거듭제곱이죠. 근데 2의 거듭제곱은 우리의 수체계 중 어디에 속하는 i예요? A, B가 자연수니까 2A제곱도 수체계라는 건 실수니 뭐 자연수니 정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A제곱은 어디에 속하는 i니? 자연수지. 그럼 얘도 모여야겠니? 얘도 자연수야 된다 소리야. 일단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잖아. 왼쪽이 자연수니까 오른쪽도 자연수야겠지. 자, 그거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거 찾으래.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보자. 자, 기억은 A4래요. N값이 몇일 때예요? 4일 때죠? 그럼 그걸 식으로 만들면요 2A제곱은 B분의 4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왼쪽은 자연수야. 그럼 오른쪽도 자연수여야 돼. 그럼 B가 가능한 후보는 누구야? 1하고 2하고 4가 되겠죠. 자, 근데 A는 잘 보면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B가 1이면 2A제곱 아까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거기에 이거 잘못 썼다.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럼 거기에 맞게 A를 찾으면 이때는 A가 몇이어야 돼요? 이때는 0인데 될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B가 4일 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순서상으로 만들면 2,2하고 1,2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니은 가겠습니다. 자, 자연수 K에 대해서요. 자, N값이 2의 K제곱이래요. 그랬을 때 요건이에요. 자, 그럼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럼 2K제곱이니까 N값에다가 대입하면 2A제곱은 2K제곱 분자 쓰고 분모는 B가 될 거예요. 요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풀 때는 항상 기억에서 썼던 아이디어가 니은을 풀 때 도움이 돼요. 웬만하면 거의 90% 이상으로. 왜 이 얘기했냐면 우리 이거 기억을 잘 보면 B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A가 결정되지. 그럼 우린 사실상 B만 결정하면 돼. 단 뭐만 조심하면 될까? 이때만 조심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그럼 B는 분자가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B가 막 3이나 5나 6 같은 애가 안 되겠죠. 왜냐? 왼쪽과 똑같이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럼 B는 몇부터 가능할까요? 1부터 가능하겠죠. 그 다음 몇이에요?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럼 언제까지 셀 수 있을까요? 그렇죠. K-1제곱까지 쓸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인 얘는 안 돼? 왜 얘는 안 될까? 그렇죠. 그럼 A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1은 2의 0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예요? 그렇죠. 우리 0부터 K-1이면은 K개죠. 0부터 2면은 3개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땐 K개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순서상의 개수도 K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이 원소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기억에서 쓸 때 조심해. 이거 뭐 아까 B4 안 됐던 이유 잘 체크해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 거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엔 디귿이. 자, 애들 뭐 기억, 니은 이용하든지 뭐 잘 생각해가지고 문제 접근해 줘야겠죠. 자, N, A, M 요게 1이 되래. 즉 원소의 개수가 지금 하나밖에 없대야 돼. 그러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는 23개네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 풀려면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을 의미하는가. 근데 당장은 알기 힘들지. 그럴 때는 숫자를 하나씩 넣어봐요. 그럼 다시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한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개. 한 개가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보자. 뭐. n값을 3이라고 해볼까?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개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 왼쪽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되지. 근데 만약에 b가 3이었으면 약분해서 1이잖아. 그럼 a가 0이라고는 할 수 있지. 하지만 a는 자연수니까 우리 살 수가 없지. 그럼 어떤 거 예를 들어 볼래? 4는 기억에서 했다시피 여러 개 나오죠. 한 개 이상 나오죠. 5 되나요? 5는 몇 개예요? 3이랑 똑같은 성질로 빵개죠? 6일 때는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b가 몇이면 돼요? 3이면 돼요. 그럼 그때 a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해야 돼? 너네가 실전에서 풀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서 지금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다음은 언제일 것 같아? 10이야.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지 알겠어? 이거 니은 때문에도 알 수 있어. 니은에서 뭐라고 했지? 2k 제곱이면 k래. 니은에서 이걸 확실하게 알려줬잖아. 근데 우리 원소 개수가 몇 개여야 돼? 한 개 되는 거 찾는 거지. 그래서 k가 1일 때라는 거야. 그럼 n값은 뭐야?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제곱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홀수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이런 애들이 된다는 거지. 이게 니은을 이용해가지고 그 디귿을 푸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는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럼 감이 딱 와. 왜냐? 기억, 니은 하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서 넘어갔거든. 자, 그러면 우린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세야 되니까 거의 끝났어. 두 자리 자연수 출발은 2 곱하기 5부터 출발하겠지. 언제까지 걷어? 2 곱하기 40, 그쵸. 9까지겠죠. 그럼 5부터 49까지 홀수, 이게 홀수들이잖아? 5부터 49까지? 1부터 49까지가 홀수 몇 개 있어요? 1부터 49. 그렇죠. 25개예요. 1부터 50해서 홀수 25개, 짝수 25개인 거고 1부터 49면 홀수가 더 많아요. 한 개. 그럼 홀수가 25개죠. 근데 거기에서 우린 5부터 했으니까 1 빼고 3 빼면 되겠지. 그럼 몇 개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예요. 개수 셀 때 5, 7 이러지 말고 이거 분명 하나 빼먹잖아. 이러지 말고 이제 전체 세준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빼버리면 되겠죠. 2 곱하기 5부터 출발이잖아. 2 곱하기 3은 6이요. 두 자리 잔수 세. 두 자리 잔수 세래. 두 자리 잔수. 자식아. 할만하잖아 생각보다. 함수 들어가면 이제 미치는데. 맞다. 야, 그리고 135번 잠깐 넘겨보시면 이거 X 치세요. 이거 왜 아직도 있어 이 문제? 이거 내가 알기로 한 세 손가락에는 드는데 교육청 문제 오류예요. 이거 문제 오류입니다. 이거 맞을 거예요. 정답률이 아마 이거 진짜 웃긴 게 1%인가? 0. 몇 %인가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사람이 계산 못해요. 컴퓨터가 계산해야 돼요. 얘 문제 잘못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규칙이 없어.
대충 뭐였냐면 이게 지금 K가 2에서 500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뭐 이게 규칙이 없이 막 마구잡이 하다가 중간에 됐든 200몇 에서 돼. 그거 다 안 돼. 그러니까 다 안 되다가 200몇 에서 돼. 근데 규칙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측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부산교육청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걸 사람 새끼가 풀 수 있는 거냐고. 근데 웃긴 건 해설지가 컴퓨터 그걸로 나왔어요. 아무튼 문제가 오류인 문제니까 이건 안 할 겁니다. 자, 뭐 똑같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고. 자, 해볼까요? 오, 답 나온 친구도 있어요? 설명할게요. 오, 믿어볼게. 자, 같이 해보자. 자, 두 집합 3, 4가 있으여. 아니, 3, 4가 뭔 소리야? A는 3, 4, B는 마구, 마3, 3, 9. 오, 우함수 스타일이네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집합 AX가 AX A제곱이 B라고 식이 나와 있고요. A는 소문자 A에 속하고 B는 소문자 B에 속하겠대요. 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는 그 X라는 원소를 찾는 거니까 근 찾는 거죠? 근 찾는 거. 그럼 요거를 근으로 갔니라는 거지. 요 식을 만약이라기보단 그냥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그치? 그럼 이거 기억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A 여기 3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9니까 B 마이너스 9 있으니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뭐 그냥 손쉽게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별거 아니죠. 자, 근데 니은 가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를 직접 찾으래. 자, 우린 개수만 찾으면 돼. 근데 딱 봐도 요 식은 A를 기준으로 짝수랑 홀수일 대로 나눠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니은은 만약에 A가 3이었으면, 즉 홀수였으면 B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개수는 몇 개 나와요? 실근은? X는 실수니까 실근이거든? 한 개씩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면 총 몇 개 나올까요? 4개가 나오겠죠. 누군지 안 구해도 돼. 우린 개수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9여도 한 개, 마이너스 3이어도 한 개, 3이어도 한 개, 9여도 한 개니까. 근데 A가 4면 짝수지. 근데 이때는 음수면은 실근이 발생하지 않고 양수면은 2개씩 발생하죠. 그래서 몇일 때 2개, 몇일 때 2개예요? 그렇죠. 3이랑 9일 때 2개씩 발생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똑같이 몇 개다? 4개다. 그럼 총 몇 개다? 8개다. 그래서 니은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가능하죠? 자, 디귿은 근데 이 원소 중 양수인 모든 i를 곱해달라고 돼 있죠. 에이씨, 찾을걸. 안 찾아버렸다. 자, 근데 다행히 음수는 안 해요. 양수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좀 다시 직접 찾자. 이 4개를 우린 다 찾을 거야. 그럼 A가 3일 때니까 이렇게 쓰겠죠? 아까 쌤이 우리 기억에서 썼던 게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양수인 거 찾으면은 B가 몇일 때 몇일 때죠? 3이랑 9일 때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일 때는 부호 그대로 살아나니까. 자, 그럼 A가 4일 때 같은 경우는 3일 때랑 똑같네요. 9일 때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된대요. 그럼 이거 3의 제곱이니까 3 똑같으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이렇게 써서 3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다음 얘는 3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3 곱하기 3의 4분의 3제곱이니까 3의 4분의 7제곱 되겠네. 그래서 4 루트 3의 7제곱.
디귿도 맞네요. 분명 맞았어요? 아, 뒤에는 짝수는 두 개라고 해야 되는데 짝수를 한 개로 해봤어요. 아, 그 6개가 나와버렸어요? 잘못했어요. 에이. 이러니까 시험 때 또 틀린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시험 때는 잘못했어요. 야, 그렇게 위축된 말투로 야, 야, 네번 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짝수 홀수. 근데 너네가 이런 문제 볼 때 머릿속에서 함수 그려야지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함수가 그려져야 돼. 진짜 그 텍스트 보고 봐. 예를 들어 x제곱은 4 이렇게 돼 있으면은 풀마이 이게 아니라 2차 함수 그리고 4라는 선 그려서 2개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그걸 활용하게끔 나오니까. 자, 오늘 마지막 문제야. 자, 이런 문제는 초딩 문제란다. 초딩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초딩 문제야. 아무튼 그래. 자, 알파벳 읽어주세요. 처음에 어디 있어요? 초기자산 있죠? 그 다음 알파벳 어딨니? T 여기 있죠? 그 다음 알파벳은 그렇죠. 기대자산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적고 식을 한번 적어 주시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아이고야 씨. 자, 그랬을 때 자, 초기 자산에 요만큼 투자를 하겠대요. 그럼 요만큼 투자를 하시겠대. 자, 그랬을 때 15년이 지난 후 그때 기대 자산, 즉 얘는 W를 말하는 건데 초기 자산의 3배라고 돼 있죠. 초기 자산이 아까 W0였잖아. 그럼 3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씩 써야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나서 이 금융 상품에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 그랬을 때 기대 자산이 초기 자산의 K배래요. 그러니까 초기 자산의 K배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실수 K값 찾으래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대입밖에 없잖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3W0는 2분의 W0 곱하기 10의 15A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10의 15A 여기까지 적히게 되겠죠? 그럼 딱 약분 되네? 6이네?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자, 그럼 얘 곱하기 얘에서 6 나와야 되지. 근데 이거 똑같네? 생긴 게? 여기 1 더해져 있고 얘 몇이면 되겠어요? 이거 2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입한 거 KW0는 2분의 W0 곱하기 10의 30 A제곱 1 더하기 10의 30 A제곱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W0가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 몇이겠어요? 이거에 의해서? 그럼 얘도 4겠죠. 그럼 이 K 다시 그럼 K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 더해지니까 5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12죠. 뭐야? 쉽잖아. 금방 끝나지? 이렇게 초딩 문제는 적고 대입하고 관계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